거기 나무에서 저기 올라가면 멋있겠는데 맞다. 라고 스쳐가듯이 한마디를 딱 던지셨는데 형 저기 나무 올라가 볼래요? 하는 거예요. 일단 갔는데 네, 저희 아이덴티티 팟캐스트 컨텐츠, 저는 아이덴티티 ID7 지훈, ID8 환희, ID4 태인입니다. 와, 이 3인 세 멤버는 다릅니다. 더 재밌고 더 엄청난 내용과 흥미진진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대하시라. 앞에 두 명은 뻔해 어떤 이야기 했을지. 맨날 하는 이야기들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뻔한 이야기, 식상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훌훌 털어내자고요. 저희가 어쨌든 이 컨텐츠가 데뷔 전부터 이제 저희가 어떻게 지냈고 준비하면서 어땠는지 알아보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첫인상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첫인상? 좋습니다. 좋은데요. 그러면 아이디 8부터. 근데 여기서 한번 덮고 와서 중간부터 지훈 씨부터 갑시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부터 한번 첫인상을. 이런 말 해도 되나? 편하게. 편하게 해요. 일단 태인이부터 이야기하자면 어두컴컴했습니다. 검은 옷을 일단 그냥 풀 착용, 가방까지 검은색을 착용하고 있었고, 첫 만남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기 잠깐. 4층의 가장 큰 방. 갑자기 들어갑니다.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한참 동안 켜지지 않아요. 궁금해서 이제 저도 낯을 많이 가리는데 물을 뜨다가 한번 쓱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고 있습니다. 소파에 누워서 자고 있었나요? 그렇죠. 그래서 든 생각은 저 친구는 이 회사에서 한 가닥을 하는 친구인가? 뭔가 이 회사의 엄청난 친구인가? 그래서 저 친구 요주의 인물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진짜 처음 이제 같은 공간에 모인 게 저희 첫 연기 레슨이었는데, 맨날 자던 친구가 갑자기 이게 불려서 저는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때도 이렇게 터벅터벅 나와가지고 이게 살짝 대충 하고 들어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열연을 펼치는 거예요. 맞아요. 역시 한 가닥 하는 친구다. 자신감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때 잘하는 친구구나 라는 생각을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희는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아마도 한때 잠깐 A조에서 춤을 같이 췄을 때 그때 이제 기억이 나지 않았나 했는데 참 밝아요. 그치만 09년생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크기 때문에 한 21살 정도, 그런지 20살이나 21살 또 의젓했어요. 그래서 막내였구나 라는 생각에 예의주시했는데 이 친구가 또 춤을 엄청 좋아해요. 사실 춤을 열심히 추는구나 해서 끝났습니다. 정말 별게 없네. 그렇죠. 첫인상 귀여운 춤 열심히 추는 친구구나. 이야기 해보시겠어요? 아니, 일단 저는 지금 6명들이 다 형이잖아요. 저도 태인 형부터 말하자면 저도 솔직히 첫 인상 기억이 안 나긴 해요. 태인이 형이. 이게 왜 그랬냐면 이제 그때는 월평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랑 태인 형은 같은 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형을 알지는 못했어요. 제가 그 월평이 끝나고 이제 뭐 잠깐 쉬는 타임이 있었는데 플레이스타일로 배틀을 하는 그런 재밌는 일화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좀 야무지게 좀 하다가 근데 갑자기 태인 형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때 약간 처음으로 이 형이 약간 태인 형이구나 그래 느끼고 이제 딱 같이 배틀했는데 갑자기 되게 상상치도 못한 약간 행동이라 해야 되나? 그 무브먼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한테. 상상치도 못한 몸짓. 키가 엄청 큰데 이 무브먼트가 나올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제가 약간 연승 중이었거든요 배틀을. 맞아. 근데 갑자기 태인 형이 나와가지고 그 연승을 딱 끊어버렸어.
태인 형이 이겼어요. 라이벌의 등장. 네. 어. 그래서 저 형 춤을 잘 추나? 역시 뭔가 다른 게 있나 보다. 태인 형은 센스가 좋고 노래를 많이 알고 형이다. 형이다. 네.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형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전 지훈이 형의 첫인상이 너무나 확고하게 기억이 나요. 지훈이 형이 처음 온 날이 저희 월평날이었어요. 이제 월평날에 막 분주하게 다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 못 왔어요. 왔다. 이렇게 막 연습생들끼리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하고서 이제 형을 보러 갔죠. 혼자 방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갑자기 무시를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갑자기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문을 박차고. 그래서 네? 오늘 박찼다뇨. 저는 방 안에만 있었는데. 아니요. 제가 생생하게 기억해요. 발언하세요. 알겠습니다. 인사를 안 받아주고 그냥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때 첫인상이 좀 꿈을 꾼 게 아닐까 싶네요. 저는 제 꿈을 꾼 건가요? 꿈을 꾼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가요? 자, 그러면 첫인상 환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희를 딱 처음 봤던 건 레슨 중으로 기억이 나요. 딱 환희랑 이제 레슨을 들으면서 새로 들어왔나? 뭐 하는 애지? 싶었어요. 네, 그게 첫인상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일단 지훈이 형. 지훈이 형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좀 세진 않았어요, 인상이. 바로 제일 좁은 방에 딱 혼자 계속 쪼그려 앉아 있는 맞아요. 거예요. 쪼그려 앉아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나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 형은 뭐 하는 사람이지? 계속 그 생각을 듣다가 저 형을 그 연기 레슨 딱 처음 있었을 때 한번 봤었는데 그때도 뭐 그냥 듣고 가더라고요. 그 당시에 정말 이 형은 뭐 하는 사람이지? 가 첫인상입니다. 그쵸. 약간 둘이의 첫인상이 좀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서로 호기심을 가졌다. 저는 왜 아무것도 안 할까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럼 넘어가 볼까요? 좋아요. 저희 그럼 다음 에피소드로 저희 데뷔조 발탁의 순간을 한번 풀어볼까요? 좋아요. 좋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풀어보자면 사실 저랑은 지훈이 형이 좀 걱정 아닌 걱정을 좀 했었어요. 제가 지인입니다. 지훈이 형이랑 저랑 되게 급속도로 빨리 친해졌었는데 맨날 회사에서 연습이 끝나고 퇴근할 때마다 같이 집을 이제 지하철 또 가는 방향에 갔기 때문에 가면서 매일 얘기를 했거든요. 감도 안 온다. 우리가 될까? 데뷔조가? 그땐 그랬죠. 네. 주변에서는 사실 그냥 걱정 안 해도 된다.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위로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너네 아니면 누가 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좋게 말을 해줬는데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불안하잖아요. 저희가 딱 데뷔조 발탁이 언제 됐었죠? 한 4월쯤 됐었나? 딱 저희 마지막 평가가 있었죠. 맞아. 그 저희의 이고 리밀리스 이거 리밀리스로 몇 명이 같이 했죠? 저희 그때? 10명이서 최종 10명에서 후보가 10명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평가를 보고 나서 다음날 휴가를 받았어요. 맞아요. 저희가 다 같이 또 롯데월드를 갔었거든요. 첫 휴가. 맞아. 첫 휴가 때 그쵸. 다 같이 롯데월드 갔었죠. 또 어찌 보면 다 같이 노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때 롯데월드 안에서도 그냥 발발 떨면서 사실 와 잠깐만 이거 맞아. 안 되겠는데 이러면서 발발 떨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쵸. 발탁이 됐을 때 어땠나? 일단 제 심정은 너무 좋았죠. 사실 많이 불안해하고 정말 마음속에 조금 어떤 그런 불안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었는데 딱
데뷔조가 됐다라고 듣자마자 그게 싹 해소가 되면서 정말 안도하고 기뻤죠. 저도 이제 덜덜덜 떨었던 사람으로서 이제 롯데월드에 갔었을 때도 여기 태인이 이야기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저랑 태인이한테는 아무런 연락도 없어서 저희가 롯데월드에서도 약 한 2시간 정도 저희 둘만 이제 우울해했었거든요. 맞아요. 그 우울함 속에서 놀이기구를 타면서 우리가 여기를 왜 왔을까? 정신 차리고 회사나 갈 걸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 저도 사실 나이가 이제 많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마지막 회사라고 생각하고 여기로 왔는데 여길 떨어지면 이제 갈 데가 없어서 간절했는데 저도 딱 발탁이 됐을 때 굉장히 이제 약 한 달 반 정도를 저희가 이제 퇴근길에 될까 하다가 이제 그때는 됐네 이게 됐네 하면서 이제 즐겁게 한 달 반 만에 즐겁게 퇴근했습니다. 서로 속 시원하게. 저는요 이 두 형들의 이렇게 발발 떠는 거를 지켜봤던 입장에서 좀 말을 하면은 일단은 저희가 10명 있을 때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2명의 형들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일단 이 2명이 안 될 것 같으면 절대 안 왔어요. 근데 이제 저보다 형들이 다 형들이었는데 저보다 형들이 옆에서 막 나 진짜 될까? 나 진짜 어떡하지? 나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이러고 있으니 계속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계속 이렇게 발발 떨고 이렇게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저는 동생의 입장으로서 아니 이렇게 잘하는 형들이 옆에서 이렇게 떨고 있는데 나는 이게 여기도 불안. 내가 여기서 나까지 이렇게 막 형 저 될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들한테 또 말하고 이렇게 하면은 형들도 좀 별로 좋지 않고 약간 서로 기분이 계속 더 우울해질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저는 하지 않았고요. 일단 저도 굉장히 불안했고 저도 좀 심정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형들이 너무 떠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모습 안 보이고 최대한 형들 옆에서 많이 얘기를 들어주면서 잘 지냈던 것 같고요. 데뷔조가 되기 전에는. 그리고 이제 데뷔조가 발탁이 되고 나서 일단은 저도 너무 좋았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형들이랑 더 좋은 형들이랑 데뷔조 생활하고 좋게 데뷔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감정이 뻗쳐 올라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른스럽네요. 이환희 군이. 사실 환희도 쉽게 뭔가 순탄했진 않았잖아요. 저 막내의 싸움이 또 있었기 때문에 저 막내들의 경쟁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 그 친구 열심히 연습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저도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아니 그 친구를 얘기하면 어떡해요. 아 데뷔조 나한테. 일단 우리 막내부터 저희 막내부터 이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다음 주제는 이제 데뷔 발탁됐으니까 데뷔조 준비하면서 생긴 에피소드, 중요한 에피소드 녹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저희 가장 힘든 곡이 있었죠. 그쵸. 최근까지 마무리를 못 지은 곡이 있었는데 바로 보이투드의 느낌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거기서 정말 수정도 많이 했고 맞아요. 정말 갈피도 못 잡아서 몇 번을 했었는데 갈피를 잡은 게 바로 누구냐? 바로 누구냐? 앞에 있는 바로 여기 있는 ID4 최태인. 그렇습니다. 구세주죠. 진짜로. 그렇죠. 사비의 느낌을 전수해준 남자. 힙합을 좋아하는 남자 최태인입니다. 태인 형입니다. 자, 그때 당시의 기분을 한번. 네, 사실 저도 초반까지 녹음할 때는 정말 저도 갈피를 진짜 못 잡았고 일단 그 노래 자체가 정말 데모를 처음에 들었을 때 어떻게 우리 느낌으로 살려가지고 불러야 되는지 정말 갈피를 저도 못 잡고 있다가 여러 가지 저도 많이 시도를 해봤거든요. 정말 다양한 톤도 많이 써보고 그렇게 녹음을 하다가 근데
계속해서 작곡가님도 그렇고 아, 이 느낌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수정 녹음을 진짜 몇 날 며칠이고 진짜 많이 했었는데 맞아요. 그러다가 저희가 진짜 마지막 녹음 날이었어요. 마지막 녹음이 딱 생기고 그 전날에 제가 좀 연습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냥 아예 데모랑 그냥 똑같이 부르자, 내 노래다 라는 생각으로 정말 똑같이 부르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렇게 연습을 해서 다음날 녹음을 했는데 정말 작곡가님께서 진짜 극찬을 해주시면서 너무 잘한다고 말씀을 주셔서 이거다 하고 결정이 나서 그대로 제 사비로 가이드도 만들고, 그때 저희 멤버들한테 제가 사비 부르는 법도 느낌도 조금씩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죠. 그렇죠. 자신의 힘으로 아우트로를 따는 남자. 그렇죠. 그 이름은 최태인. 태인이 형 이렇게 사비를 다 완성시키고 작곡가님이 붙여준 별명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게 또 제 입으로 말하기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정말 레전드죠. 레전드. 닥터 테인이었어요. 닥터 테인. 그 별명 닥터 테인. 닥터 테인. 저희 팀에 또 2명이 더 있거든요. 별명을 가진 남자들. 그거는 나중에 또 들어보시고. 저희 팀에 아티스트가 3명이 있거든요. 제 별명 저스틴 이거요. 나 주호 씨 별명 뭐죠? 저는 에미넴. 에미넴님과 저스틴 비버님. 태인 형도 있어. 태인 형. 맞아, 태인이가 닥터드레. 완전 닥터드레님. 붐백. 맞아. 작가님이 불러주셨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녹음을 할 때는 저희 좀 많이 다사다난하고 힘들었었는데 또 자켓 때는 또 제가 좀 재밌게 뭔가 되게 많이 촬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때에 대한 에피소드 한번 풀어볼까요? Let's get it. 일단 저 한 개 말해도 될까요? 오케이. 저희가 이제 자켓 촬영 이제 첫날이었습니다. 야외 한강을 가서 저희 빨간색 옷을 다 같이 꾸며 이렇게 입고 가서 다 같이 찍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되게 약간 좀 예쁜 갈대 밭에서 다 같이 서가지고 찍었잖아요. 근데 누구는 또 반바지 입은 사람도 있었고 그렇죠. 반팔 입은 사람도 있었고 벌레의 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제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 무릎에 모기가 이렇게 물린 거예요. 별자리를 만들어 버렸네. 그래서 삼각형을 만들어줬어요 모기가. 근데 그래서 그런 벌레가 많은 곳에서 또 촬영하다 보니 삼각형을 만들어주는 벌레도 생기지 않았네. 자켓도 사실 하면서 또 저희가 정말 이쁘게 멋있게 촬영하려고 정말 각종 포즈들도 많이 취해보고 또 했잖아요. 근데 사실 또 저의 에피소드를 하나 또 풀자면 거기서 촬영해주시는 저희 감독님이 그때 나무가 되게 큰 나무가 있었는데 거기 나무에서 저기 올라가면 멋있겠는데? 맞다. 라고 스쳐가듯이 한마디를 딱 던지셨는데 근데 그 나무가 사실 올라가기엔 정말 많이 높았어요. 네, 높았어요. 근데 그거를 그때 당시에 제가 저 옆에서 혼자 폴라로이드를 이렇게 찍고 있었는데 누가 와가지고 저한테 형 저기 나무 올라가 볼래요?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데 재밌겠다 하고 일단 가봤죠. 일단 갔는데 나무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냥 거의 한 3m가 넘어갔어. 네 맞아요. 올라가려면 3m 이상을 올라갔어야 됐는데 그때 바로 옆에 사다리가 또 있는 거예요. 맞지? 그래가지고 그걸 타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바로 감독님한테 소리를 쳤습니다. 감독님 올라갔어요. 정말 해냈다는 듯이 딱 올라가서 정말 멋있는 장면도 하나 만들어서 찍어냈습니다. 아니죠. 굉장한 오류가 있어요 지금. 뭐지? 일단 나무에 올라가라는 거 바로 저. 지훈이 형이었구나. 그리고 사다리 구해준 거 바로 저. 와 역시 올라갔을 때 태인이 외침을 못 들으셨어요 감독님이. 그치만 발 벗고 감독님한테 달려간 거 바로 저. 와 역시
제가 자켓 한 사진을 건져줬죠. 이 정도면. 그리고 저도 한 게 있습니다. 사다리를 뺐습니다. 아 그때 너가 뺐구나. 올라갔는데 못 내려오게 사다리를 뺀 건 바로 얘. 그래서 사진을 찍을 수 있지 않나. 근데 사실 지금 자켓 그 사진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재밌는 에피소드가 그런 있었다. 에피소드가 있었다. 시간이 벌써 훅 지나가서 마지막 에피소드. 와 벌써 자켓 하고 녹음도 했으니까 뮤비 찍어야죠. 뮤비 찍는 이제 아까 말했던 보이투드와 연관해서 보이투드 뮤비 찍으면서 생긴 비하인드. 헝가리에서 뮤비를 찍었는데 어떤 건물의 최고봉 옥상 이렇게 내려다보면 다 보였어요. 호텔이었어 호텔. 아 호텔 네. 호텔 옥상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엔딩 요정을 정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실 원래 엔딩 요정이 정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기회를 모두에게 감독님 주십니다. 맞아요. 거기서 저 남지훈 아쉽게도 왼쪽 얼굴로 찍혔습니다. 그치만 감독님 말 미쳤다. 아 그래서 그 장면이 쓰였을지 안 쓰였을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 감독님 말로 왼쪽 얼굴 미쳤다. 근데 거기서 남지훈이 오른쪽 얼굴을 보여줬다. 엔딩 요정 했습니다. 끝났다. 와우. 아쉽게도 왼쪽 얼굴을 보여드려서 이렇게 장면이 쓰일지 안 쓰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때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인정받은 기분? 제가 또 한 게 풀자면 개인 컷이 한 게 있었거든요. 넘어지는 씬을 찍는 그런 컷이었는데 제가 이제 하도 이렇게 잘 못 넘어지니까 감독님이 그냥 몸을 던지라, 그냥 이렇게 넘어지면 된다 하고서 저 철포도 넘어졌어요. 근데 뭔가 이 아래쪽이 살짝 따끔한 거예요. 그래서 딱 봤는데 피가 이렇게 오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 피가 흐릅니다 했는데 갑자기 감독님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니 잠깐만 카메라 잠깐만 다시 세팅해봐요. 바로 영감. 바로 영감. 바로 이 상처에 밴드를 붙이는 씬을 또 한 개 추가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딱 밴드를 붙이고 이제 뿌듯하게 이제 헝가리에서 복귀를 해서 이렇게 한국으로 와서 이제 뮤비를 봤는데 1초 넘어지는 거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여기 잘 보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선이 이렇게. 아니죠. 완치가 된 거죠. 다른 상처 같은데요? 네, 사실 완치가 됐고요. 그렇죠. 다른 다른 상처입니다. 상처 같아요. 이거.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때 당시엔 좀 아팠지만 또 약간 감독님들과 재밌는 약간 추억 같은 걸 좀 만들었다 생각하고 지금은 너무나 잘 나와서 잘 있고요. 뮤비도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아쉽게도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벌써 조금씩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빨리 갔는데요. 맞아요. 다들 처음 한 팟캐스트 어땠는지. 저희가 처음에는 이렇게 서로 헐뜯고 약점을 공략했지만 저희는 친하고 굉장히 좋은 사이입니다. 오해 말아주시고 재미를 위해서 약간의 MSG를 더 첨가한 거니까요. 이 조합이 다시 올지 모르겠지만 저희보다 재밌는 조합은 없다. 장난이고 계속 꾸준한 시청해주시면 저희 컨텐츠 쭉 갈 수 있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말하자면 첫 팟캐스트에 이렇게 저희 맏형 이렇게 2명 같이 이렇게 함께 한 게 전 너무 이렇게 기쁘고요. 그것도 되게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소감을 한번 말해보자면 일단 저희끼리 이렇게 조곤조곤 대화한 게 또 정말 좋네요. 좋네요. 뭔가 마음이 또 편안해지는 느낌이고 이게 저희가 또 사실 이런 얘기를 사실 숙소에서도 많이 하고 첫인상 얘기도 많이 했고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팬분들께도 여기 팟캐스트에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되게 많아요 에피소드.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또
더 재밌는 에피소드를 들고 올 테니까 정말 기대 많이 해주시고, 사실 오늘은 조금 조곤조곤 같지만 다음번에는 조금 텐션업을 더한 상태로 정말 약간 재밌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엔 또 다른 이야기들 그리고 또 다른 주제들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그럼 지금까지 ID7 지훈 아이디 환희 아이디 14 의 팟캐스트였습니다. 팟캐스트였습니다. 안녕. 다음에 만나요.